대학생들이 이제 막 졸업하고 아직 사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경험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실제로 인턴 기간 동안 실무자처럼 업무를 해내야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대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턴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턴은 왜 뽑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기업에서 인턴을 채용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조금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 기업들은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업무상에 필요해서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회사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생들이 이제 막 졸업하고 아직 사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경험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인턴을 채용합니다. 여기서의 주 목적은 인턴들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성과를 바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고, 궁극적으로 좋은 인재들이 기업에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어떤 채널로서의 활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턴 과정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과제 같은 거를 수행해보고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외국계 기업은 어떨까요? 인턴을 채용하는 이유가 국내 기업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채용할 수 있는 인원, 즉 헤드카운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실무자급들을 많이 뽑아요. 5년에서 7년 차를 가장 많이 채용을 하고 3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채용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일단은 헤드카운트를 다 채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5년차, 뭐 3년차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 말고도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서류 작성이라든지 초안 작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오퍼레이셔널한 이제 기본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계약직으로 혹은 인턴으로 활용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직이랑 인턴은 헤드카운트에 상관없이 에이펙이나 본사의 승인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가용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지금 당장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야 되는 상황인 경우 대부분 이제 계약직하고 인턴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하고 조금 양상이 다르다 보니까 인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인턴 과정에서 하게 되는 것들도 조금 다른데요. 국내 기업, 특히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턴 기간 동안 대부분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과제를 하고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계 기업의 인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고 윗선에 있는 분들의 업무가 확실하게 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역량 자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입사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인턴 기간 동안 실무자처럼 업무를 해내야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나눠서 인턴을 왜 채용하는지, 그다음에 인턴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인턴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으로 뽑히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공채를 기반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을 해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선발을 하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 인턴의 경우에는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스펙이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 우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든지 아니면 인적성을 공부하신다든지 당연히 이제 자소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기업이 채용 공고를 올릴 때 항목별로 올려놓은 자기소개서에 내가 그 항목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형태로 지원서 준비도 하셔야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계 기업처럼 이렇게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거나 외국계 기업 자체이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뭐 MS 오피스 활용 정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서도 많이 다르잖아요. 수시 채용의 경우는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카테고리라든지 항목들을 나눠서 혹은 이제 에세이로 그런 형태로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채용이 지금은 국내 기업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처럼 이제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준비했던 어떤 스펙적인 부분들보다 조금 더 실무적
실무적인 관점에서 내 역량이 어떤 것인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적인 부분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걸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빨리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저기 넣어보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답답해요. 왜냐면 이제 직무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스킬들을 전혀 채우지 않은 채로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급하면 급할수록 준비해야 될 거를 확실하게 빠르게 준비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인턴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왜 뽑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원해 보실 수 있도록 지원 공고를 찾는 방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공고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